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치아외과 전문의 김형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이마 지방 이식하고 보형물에 관련해서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요. 네. 그렇죠?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마 보형물의 네.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이마 보형물은요, 옛날에 정말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필러도 그렇고 지방 이식도 하니까 이마 보형물이 많이 이제 안 쓰게 되겠죠. 이마 보형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통 이마 보형물은 이제 환자분이 내원하시면 같은 시간에 맞춰서 보형물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와요. 그래서 와갖고 이마에다가 옛날에는 석고로 본을 떴어요. 석고로 본을 뜨고 이제 그 석고로 본을 뜬 거를 업체에서 가져가고 거기서 실리콘 보형물을 이마 모양에 맞춰서 이제 주조를 해서 떠서 이제 보형물을 갖다 줬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두피에다 절개를 넣고 이제 넣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럼 모양이 이제 뭐 좋죠. 모양 넣고 나면은 뭐 이쁘죠. 이마도 뻥긋해지고 또 모양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단점은요, 물 차요, 물. 네, 이게 이제 면역에 좀 취약해지는 상황이라든지 이제 주산기라고 그러죠. 임신을 하고 뭐 임신 중이라든지 혹은 임신 후에 그래서 물이 차요. 왜냐면은 면역에 되게 민감해지는 시기니까 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서. 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이 차서 오는데 이만큼 진짜로 물이 차서 와요. 돌고래처럼 차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빼보면요, 안에 그냥 진물이, 맑은 진물 혹은 피같이 새까만 진물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장 뺄 수 없으면 이제 보존 쪽으로 그렇게 해서 물을 계속 빼줘요. 물을 좀 빼주고 그냥 계속 또 차요. 또 차고 하면 결국은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단점이 되겠고, 두 번째 단점은 흉터, 두피 흉터. 네, 두피 흉터가 많이 남아요. 네, 그러면 두피 흉터 안 남게 잘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두피 성형술이라고, 저는 두피 성형술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두피 흉터 생기면은 그거 흉터 안 생기게 다시 흉터를 이제 없애버리는 성형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거 절개선을 넣고 그냥 스테이플러로 퍽퍽 찍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꼬매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흉터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아서 보통은 이제 뭐 가르마에다가 한다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가로로 이렇게 해서 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많이 보이는 분들 많이 보여요. 그래서 단점은 그거, 물 차는 거하고 나중에 흉터 생기는 거. 이 흉터 생기면은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 뭐 제일 좋은 건 바는 성형술, 숨터서 성형술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 그거 해도 되고, 두 번째 모발이식도 있는데, 흉터 위에다 모발이식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바는 성형술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아니면 문신 칠하는 거, 칠해서 좀 덜 보이게 하는 거, 그거 정도 있으니까. 단점은 이제 두피 약간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으로 이마 지방 이식은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이마 지방 이식의 이제 장점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내 거잖아요. 네. 내 거기 때문에 탈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과하게 하면은 안 되니까 저는 적절하게 여러 번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장점이 굉장히 많은 수술이에요. 저도 이마에다가는 지금은 보형물도 안 하고 거의 필러도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주로 지방 이식만 하는 거는 그만큼 갖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단점은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이게 주름을 필 수는 없어요. 절대로 보형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름을 필 수가 없는 게, 이 지방이 들어가는 층을 한 번만 이해해 보면 되거든요. 그 이마에 이제 전두근이라고 그래서, 전두근은 세로로 이렇게 결이 있는, 전두근이라고 하는 거는 세로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축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마 주름이 가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마에 지방이 들어가는 위치 자체는요, 뼈층에 골막이 있잖아요. 뼈를 덮고 있는 막, 그 골막층 위에 지방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두근 바로 아래층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방 이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전두근의 움직임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이마의 주름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릴렉스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마에 지방이 발현이 되니까 이제 나오죠. 근데 눈썹을 많이 써서 하면 안검하수가 있다든지 눈썹을 계속 이렇게 올리는 분들은 이마 근육의 톤이 증가돼 있다, 떨어져 있다. 증가되어 있다. 증가되어 있으니까 근육층 밑에 이식되어 있는 지방이 그 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지방이 눌린다, 안 눌린다? 눌린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 이식을 했는데 다 빠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눈썹 주름이 가득하신 분들, 그러면은 보톡스 한번 맞아 보시면요, 이마의 근육이 톤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뽕긋하게 세워져요. 왜냐면 그 밑에. 그리고 지방 이식 자꾸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빠지지 않거든요. 그 되게 쉬운 게 확인하는 방법이, 이마 거상술이나 이마 축소술 할 때 이거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식하신 분들은요, 어마어마해요. 한쪽에 지방 이식된 게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 빠지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마에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이마 지방이 꺼졌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마의 톤이 세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톡스 맞던지 아니면은 안검하수 수술하셔갖고 눈매 교정 하셔갖고 이마를 가장 가급적으로 덜 쓰게 하는 방법이 이마가 이제 좀 뽕긋하게 해주게 하는 방법이겠죠.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에 주름을 필 수는 없다. 예. 그리고 전두근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요, 어쨌든 그 처음에 들어가는 지방이라는 건 거의 반 액체 반 고체 정도의 수준, 젤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야지 지방이 주사기로 해서 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 있죠. 지금 표시한 이런 부분은 잘 채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꺼져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 지금 이제 눈썹 다듬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눈썹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눈썹뼈가, 거울 한번 다시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사실 눈썹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트리밍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융기돼 있단 말이에요. 눈썹 있는 자리는 뼈가 융기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융기돼 있으면 그 밑에가 꺼져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꺼져 보이는데 이거 채우는 거 어려워요. 다 채울 수 없어요. 이거 여러 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반액체? 젤리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넣는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넣는다고 그래도 모든 물질은 자기가 가장 있기에 편한 곳에 가 있는 게 원래 특성이에요. 네. 우리 코 수술했을 때 실리콘이 가운데 있지 않고 약간 틀어져 있다. 수술할 때 아무리 가운데다가 넣는다고 그래도 코뼈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코뼈 모양이 원래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보형물이 위치가 될 때 이제 이렇게 위치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뭐 코뼈 모양이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기울거나 얇게 되면은 보형물이 나중에 가운데 넣어도 이렇게 틀어지게 되거든요. 자기가 놓고 싶은 위치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마 지방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방이 이제 거의 뭐 액체 상태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거 넣게 되면은 이제 그 위치에 이제 어느 정도 깊은 층에다 넣는 거잖아요. 아주 깊은 층에다 골고루 까는 거기 때문에 특정 부위에다가만 막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이식을 할 때 지금도 보면 약간 눈썹뼈가 있는 뼈 부분이라면 요게 가장 간과하기 쉬운 이제 그건데, 근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이거 여기다 넣어버리면은, 네? 뭐 어차피 또 뭐 있고 싶은데 있다고 하니까 또 괜찮아지겠죠. 그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여기다 가급적 넣지 말아야 되고요. 이 위쪽에다, 여기도 지금 되게 볼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도 넣지 말아야 되고, 그냥 타겟을 가운데 부분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조금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죠. 지금 봤을 때 여기가 꺼져 있으니까. 그래도 수술할 때 보면은 여기다가 그래도 평상시에 남들은 여기다 한 뭐 1cc 넣는다 예를 들어. 그래도 여기 좀 꺼져 있으면 그래도 모양을 맞춰보면서 여기다 그래도 한 2cc 정도는 넣어주는 게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도 이제 수술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모양이 변하지만은 적어도 내가 의도치 않은 곳에는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마 지방 이식이랑 보형물 중에 어떤 게 더 이물감이 심할까요? 당연히 보형물이 심하죠. 보형물이 심합니다. 이 이물감이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신경에 자극을 주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 이식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넣었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지방이라는 고체로 변하긴 하지만은
신경을 자극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보형물은요. 보형물은 아까 제가 찍어낸다고 얘기했잖아요. 업체에서 와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근데 신경이 감각신경이 여기서 하나 올라가고요. 여기서 하나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보형물은 골막 위로 넣는 게 아니라 골막 밑으로 집어넣어요. 근데 신경은 당연히 골막 밑에서부터 나오겠죠. 뼈를 뚫고 나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실리콘의 마진이 그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은 이물감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물감 심한 거는 보형물이 심하겠죠. 그래서 이마 보형물 넣을 때 그냥 너무 아래쪽으로 깊게 푹 찔러 넣으면은 네, 여기 얼얼한 감각이나 이렇게 했을 때 찌릿찌릿한 거 있거든요. 근데 뭐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지세요, 그것도. 그래서 근데 뭐 저는 안 하니까 저한테는 네, 이마 보형물 하러 왔습니다라고는 네, 하지 마시고요. 저는 장점이 있다. 이마 보형물도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의사분들은 보형물이 장점이 더 지방이식보다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건 이제 자기 생각이니까. 근데 저는 안 합니다. 네, 저는 빼드리는 거는 잘해요. 빼드리고 두피에 이렇게 있는 두피 성형술은 네, 잘하니까 그런 정도만 하지 그냥 네 그렇게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마 보형물을 제거 후에 네. 이마 지방 이식은 언제 할 수 있어요? 3에서 6개월 뒤에. 네.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네. 3에서 6개월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 하면 또 안 해도 되고. 근데 지방 이식 하시면 되고요. 그냥 3에서 6개월 뒤에 정도 하셔도 되고 뭐 필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필러 언제 할 수 있나요? 필러도 한 3에서 6개월 뒤. 저는 그래도 얘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룰인데 이제 뺐으니까 얘도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좀 예? 피부가 좀 늘어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다시 리모델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한 3개월에서 6개월 잡아보고요. 네, 그렇게 3에서 6개월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형물 제거 하시고 나서 보통 이제 두피 성형술도 같이 흉터 있는 경우에 하니까요. 이제 저도 이제 한 3에서 6개월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네. 아, 그건 동시에 가능합니다. 보형물 제거하고 두피 성형술 하는 거, 흉터 성형술 하는 거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까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다음에도 또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